우리 나이 또래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 나이 또래. 응, 우리 나이 또래? 공부를 시작한 사람? 응. 젊은 사람들이 한의학을 많이 공부해. 한의학이 전공이면 공부를 응, 많이 하겠지? 근데 오히려 사실은 좀 나이 많은 환자분들이 응,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좀 본 것 같고, 응, 그냥 젊은 친구들이 뭐 취미로 응. 공부한다? 이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엄청 핫한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 아직까지? 핫하다기보다는, 응. 핫하다가 뭐지? 인기가 인기 많다? 있는, 인기는 있지. 인기가 아무래도, 있는 직업? 인기 있는 직업이지.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꽤 인기가 있는 직업이다. 그치. 왜냐면 내가 처음에 한의대 들어갔을 때 나는 20살에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사실 100명 중에 20살인 사람은 7명? 아, 이랬고 나머지는 다 재수, 삼수, 막 N수해서 제일 늦게 입학하신 분은 3, 40대도 계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약간 다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자기 원래 일을 하다가 음, 자기가 옛날에 한의사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음, 결국엔 이 길을 다시 선택했다.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좋은 직업이지. 그럼 너는 한의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야?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의학에 이제 노출될 일이 되게 많았어. 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한의사셨고 증조 할아버지도 한의사셨고 고조 할아버지도 한의사셨고 몇 그래서 대야 그게? 그럼, 지금 나랑 내 음, 사촌 오빠도 한의사인데 음. 우리 때가 이제 8대째. 8대, 8대, 와, 8대째. 완전 진짜 한의사 집안이네, 그럼. 맞아. 그래서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은 막 옛날에 어이셨고 막 이렇더라고. 음, 그래서 옛날부터 한의학에 되게 노출될 일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큰아버지가 엄청 명의로 소문나신 그런 한의사신데 이제 친척들이 다 명절에 모이잖아. 그래서 다 같이 뭐 차례 지내고 밥 먹고 이러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방에 있을 테니까 와가지고 아픈 사람 있으면 와서 어,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면은 이제 뭐 저 허리 아파요, 저 요즘 소화가 안 돼요 이러면서 다들 가신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진료받으러 갔다 오고 하시면은 갑자기 이제 뭐 허리가 많이 음, 아팠던 분인데 들어갔다가 침 맞고 나오실 때는 허리가 펴서 이렇게 나오시고 이런 게 음, 나는 너무 신기했어. 음, 그래서 뭐지? 저 방은 마법의 방인가? 음.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 그거 진짜 부러운 일인데. 이게 왜냐면, 한국은 침 맞는 게 가격이 비싼가? 한국? 어, 아니 안 비싸지. 아, 그래? 뭐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서, 음, 갔어. 음. 그러면은, 한 번 받는데, 치료받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야? 보통. 이제 치료 내용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데 정말 정말 가격이 좀 덜 나오는 방법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음, 음. 치료만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은 사실 8, 9천 원? 오, 진짜 싸다. 이게 보험이 다 되니까 아, 정말 저렴하지. 왜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비싼 편이거든. 그치.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부러웠어. 음, 나는 보험이 안 되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음, 안 되는 일만 하다 보니까 돈 벌면 그걸로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열받잖아. 음, 근데 너처럼 이제 집에 음, 약간 한의사 분이나 음, 있으면 엄청 그거 축복인 거지. 사실 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음. 맞아. 너 그럼 공부를 좀 잘했겠네. 맞아. 아니, 너무 아니 죄송한가? 아니 최고 몇 등까지 해봤어? 최고. 원래 뭐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 사실 어. 중요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반에서 1, 2등 어. 했었고, 고3 때 수능 다 끝나고 나서는 내가 사실 정시로 갔어. 정시 알아? 몰라. 정시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수시, 정시 음. 이렇게 제도가 있거든? 음. 정시는 딱 수능 점수로만 가는 거야. 음. 근데 정시로 했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이과에서 한 2등 정도. 오. 아,
나 같은 멍청이는 거의.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너가 지금 한의사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한의사로 일한 지 지금 4년. 4년? 4년 차. 그럼 한의학의 매력이 뭔 것 같아? 한의학 매력. 사실 나는 한의학의 매력은 되게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단순히 허리 근육통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뭐 습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람 자체를 좀 치료해주는 개념에서 좀 전체적인 걸 본다라는 느낌에서 그게 한의학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음, 그리고 예를 들면 엄청 체격이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침치료도 되게 강하게 들어가고 뭐 좀 마르고 약한 사람한테 침치료를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병이 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서 치료를 들어가는 거. 그것도 정말 큰 매력이지. 그게 재밌는 게 어떤 분들은 한의학이 좀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되게 트렌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하면 어쨌든 앞으로는 약간 맞춤형 케어가 대세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한의학이 좀 탁월하고 그렇지. 그리고 그냥 하나의 약으로나 아니면 치료 방법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방법으로 맞춰서 하는 게 한의학의 좀 매력이 아닌가. 그게 진짜 좀 좋은 것 같아. 되게 트렌디한 것 같아. 한의사의 그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 한의대 몇 년인지 혹시 알고 있어? 응? 한의대가 몇 년 과정인지 아예 혹시 몰라. 나. 몰라? 모르는군. 한의대는 6년 과정이야. 어. 그래서 예과 2년, 그 다음에 본과 4년 이렇게 해서 총 6년의 과정이고 이제 예과 때는 좀 본과를 거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우리는 한의학 원서를 보거든. 그러니까 영어 원서도 물론 나중에 보긴 하지만 한자 원서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나도 고등학교 때 한자 공부 진짜 안 했어. 아 진짜? 뭐 내신을 위한 공부만 하고 사실 거의 안 했어서 한자가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친구들 많으니까 예과 때는 한자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러면서 겸사겸사 중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본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약재에 대해서 나중에 본과 때 배우는데 그거 전에 조금 쉽게 배우는 거. 그래서 뭐 식물학 이런 것도 배우고. 많이 배우네 진짜. 진짜 많아. 진짜 아니 많아. 너가 대충 설명한 거를 나한테 보내줬을 때 와 이게 진짜 이렇게 길구나 하고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공부를 뭐 나는 이제 혼자서 뭐 논문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책 읽는 거라든지 뭐 영상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학교를 나는 그렇게 오래 못 다닐 것 같아. 집중력도 안 되고. 맞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본과 때는 조금 더 의학에 관련된 걸 배우니까 본과 1학년 때부터는 해부학 실습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카데바를 갔다가 우리가 실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과목 하나하나를 배우지. 뭐 예를 들면 소아과, 부인과 이런 것도 하나하나 배우고 뭐 그리고 응급의학 이런 것도 배우고 사실 영상의학도 배우고. 아 그래? 그래서 이게 올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걸 지금 다 배우고 있지. 엄청 디테일하게 배우네. 엄청 그냥, 디테일하고 과목도 진짜 많아. 나도 사실 그냥 처음 생각했을 때는 한의학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좀 뭉툭한 느낌으로 배울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게 배우는 것 같아. 맞아. 내가 너 그 인스타를 봤을 때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냥 한의사가 아니라 스포츠 한의학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게 되게 나는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줘. 스포츠 한의학에 대해.
일단 스포츠 한의학 이랬을 때 뭐 같았어? 뭐 이제 운동 관련된 사람들 도와주는 한의 그런 느낌으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스포츠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을 본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냥 뭐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관계없이 스포츠 때문에 하다가 뭐 일어나는 부상들도 물론 치료를 하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움직임 개선 뭐 내가 최근에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자기 운동을 해봤는데 오른쪽은 자극이 잘 먹는데 왼쪽은 잘 안 먹는데 로우를 하는데 원암으로 하면 괜찮은데 양쪽으로 할 땐 여기만 안 먹는다. 이런 것도 사실 좀 같이 보는 편이고 그 스포츠 손상이라 치면 사실 뭐 근육이나 뭐 힘줄, 인대 이런 거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지. 그래서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닥터들도 있어. 그래서 팀 닥터라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의 뭐 운동 전, 그 다음에 운동하다 많이 다쳤을 때 대처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 후에 또 관리해주는 거, 이런 거 같이 해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이 운동했을 때는 이런 손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는 엘리트 선수들도 한의원을 좀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맞아, 정말 많아. 나 한의원에 근처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 배구 선수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고 계속 훈련하면서 와서 치료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수들 사이에서 뭐 저희 한의원 소문났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닌데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뼈가 부러진 게 아니면 한의원을 가자 이런 풍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요즘에는 아시아 쪽 운동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선수들도 한의학 케어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 맞아. 그 너 크리스 범스테드 알아? 바디빌더. 걔도 영상 보면 침 엄청 맞고 부항도 뜨고 그런 걸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외국 선수들끼리는 그 부항 자국을 보고서 페퍼로니라고 부른대. 그래서 페페로니가 있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 나도 몰랐던 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펠프스 그 수영 선수 또 이제 수영 선수다 보니까 더 노출이 많잖아. 그러니까 딱 그 부항 자국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그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더 그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 확실히 트렌디한 게 맞는 것 같아. 되게 오래된 그거지만 오히려 진짜 트렌디한 느낌이 나는 센 것 같아.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한의사들도 더 노력을 하고 더 그에 맞는 치료로 바꿔가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연구도 많이 하잖아. 연구도 정말 많이 하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평소에 이제 올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뭐 옛날에는 그 허준 드라마 보면 막 침 이런 거를 소독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논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완전 다 멸균 되어 있는 일회용 침 쓰고 사열도 다 일회용으로 하고 엄청 부항 컵도 다 일회용이야. 그래서 아 진짜? 모든 게 다 일회용에다가 절대 감염이 안 생기게 하려고 진짜 신경을 많이 쓰거든. 원래 그 전에는 그러면 침에서 오는 그런 게 많았나? 이렇게 문제가? 글쎄 그런 거를 본 적은 없지만 있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겠네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뭐 뭔지.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뭐 한의학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요전에 진짜 이거는 유튜브에서 많이 핫했던 그 토픽이었는데 녹용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녹용
안 먹어봤어. 안 드셔보셨어요? 먹어보고 싶은 건데 요즘에. 아, 근데 한번 그 성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일단 그러니까 최근에 그 헬스 유튜버가 녹용이 천연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근육 성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런 헬스 커뮤니티나 헬스인들이나 나 운동하는데 심지어 멤버나 뭐 코치님들도 녹용을 먹으면 근육이 성장이 잘 된다던데 제가 근육이 잘 안 붙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이유는 이제 녹용 안에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 뭐 IGF-1, 뭐 유사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잘 되고 이제 남성 호르몬 원래 그 좀 외국에 보면 그런 걸 막 주사하거나 이런 게 불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거를 그냥 섭취해서 얻을 수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핫해진 거지. 심지어 도핑 검사에도 안 걸린다. 맞아. 그건 심지어. 게이득 아니야? 그치. 맞아. 이게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야. 도핑 검사에도 안 걸린다. 근데, 사실 그런 게 들어있지만,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녹용 가루를 따로 구해가지고 막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래서 논문이랑 연구가 엄청 많이 되었어. 엄청 많이 되었는데, 일단 녹용 안에 그것이 있다는 맞아. 그거는 맞고. 근데 그거를 먹었을 때 정말 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미지수야. 이게 뭐 같은 운동권을 두고서 이 사람 그냥 운동시키고 여기는 먹으면서 운동을 했었을 때 근육량 증가 차이를 확인해 봤는데 크게 유의한 의미는 없었다라는 논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정확한 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걸 먹으면 무조건 근성장이 되어는 아니야. 하지만 이게 근육이 많이 다쳤을 때 뭐 회복력은 정말 좋아. 그러니까 녹용이 사슴볼을 잘라내거든. 사슴볼을 잘라냈을 때 그게 다시 자라나. 그거를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런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근육이 많이 손상되었을 때 그 회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생장기, 아이들 발육기에 그 키 크고 할 때도 정말 많이 쓰거든. 그걸 내가 어렸을 때 먹어야 됐네. 그럼 키가 조금이라도 더 컸을 텐데. 그러게. 아, 그러면은 옛날에 녹용 잘못 먹으면 급격한 노화나 살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팩트인지? 그것은 일단 아니라고 할 건데 그러면 약간 예민한 부분이야. 그럼 내가 아예 그거를 다르게 물어볼게. 녹용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안 쓰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열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진짜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써. 이게 많이 이렇게 기운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기한테 어린애들한테 잘못 써서 뭐 탈모가 생겼다 이런 옛날에 뭐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과한 양을 잘못 쓰거나 이랬을 때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또 정확한 처방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치. 한의사마다 처방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처방을 받기 전에 이제 전문가랑 상담을 잘 하고 복용을 해야 되지. 그러면 녹용 이외에 근성장이나 근력에 도움될 만한 한약이 있어? 근성장과 근력에 도움이 될 만한 한약. 사실은 녹용을 그래서 우리가 녹용 가루만 먹진 않아.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녹용 가루만 이렇게 먹었잖아. 근데 우리가 녹용을 처방을 할 때는 보통은 그 환자한테 맞는 약에다가 녹용을 집어넣는 식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근육을 붙이려고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잘 안 자라. 막 단백질도 진짜 많이 먹고 운동도 진짜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근육이 너무 안 붙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소화기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영양분은 들어왔는데 몸이 흡수를 못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제 소화기를 먼저 봐. 잘 소화시켜줄 수 있고 잘 흡수될 수 있게 하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녹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더 운동할 때의 그 능력이나 뭐 무게를 조금 더 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 퍼포먼스. 그런 게 더 향상되기 때문에 이게 딱 그 녹용만 먹었을 때 근육 성장된다. 이건 당연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은 일단은 근육이 좀 잘 안 붙거나 뭐 탄단지도 잘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좀 안 붙는 사람들은 소화 그러니까 이게 소화 이제 한의학의 아까 말했던 매력인데 무조건 소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을 직접 봐야 돼. 직접 봐서 이 사람이 뭐 소화 이런 거 다 문제 없지만 또 안 붙는 경우도 있거든. 혈이 부족하다. 우리 한의학에서 혈허라 그러는데 그랬을 때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몸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면 근육통이 보통은 하루면 좋아지는데 나는 이상하게 2, 3일 가고 4, 5일 가. 이런 사람들은 근육을 더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게 보혈해주고 이런 약들을 넣거든. 그 사람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체질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체질. 체질이라고 하면은 사상체질. 그렇지. 사상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거 들어봤어? 그치. 혹시 본인의 체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가 옛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봤어. 근데 나는 소음인인 것 같아. 소음인 맞나? 소음인 맞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상 체질을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거든. 그 사상 체질이 이제 한의사마다 좀 다르게 판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재미로 본다기보다는 진짜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아까 말했던 그 본과 과정 중에도 있고 그 전문 수련 과정에도 있는 그런 의학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재마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건데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거를 판별하는 건 외형, 성격,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아플 때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 등으로 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태양인은 뭐 목이랑 이제 후두부 이런 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허리는 얇고, 뭐 소양인은 흉곽이 발달되어 있고 골반이 약하고, 뭐 태음인은 허리가 발달되어 있고 목 쪽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 소음인은 뭐 흉곽이 약하고 골반이 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일단 외형이고,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경우는 뭐 느긋한 성격, 예민한 성격, 화를 잘 내는 성격, 뭐 쉽게 이제 잘 좀 내향적이고 우리로 치면은 그 MBTI로 치면 I 이런 상태, 그런 식으로 성격도 많이 보고. 근데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는 태양인은 근데 진짜 논문에서도 봤을 때에도 정말 별로 없어. 태양인은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소양인. 소양인은 예를 들면 뭐 이효리, 약간 이런 엄청 활달하고, 그 운동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태음인은 좀 느긋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 뭐 땀 흘리면 개운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소음인은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마른 사람들. 이윤석 알아? 알아? 이윤석 같은. 우리 PD 형이 별명이 이윤석인데. 진짜? 약간 원래는 이 형이 운동하기 전에는 되게 말랐었어. 그리고 라식도 해가지고 안경도 안 쓰는데 지금은 엄청 마르고 이제 안경까지 쓰고 눈이 엄청 나쁘고 이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윤석이라고 많이 놀렸어. 그랬구나.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근데 이 사상체질, 그래서 나는 한참 한 작년, 재작년부터 MBTI가 엄청 핫했잖아. 그래서
MBTI가 핫한 걸 보고서 사람들이 아 나는 무슨 유형이야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좀 확립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사상 체질도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으면 좀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조금 더 좋고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설문지도 있어. 인터넷 찾아보면 설문지도 있고 한의원에 가도 사상 체질을 감별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해보는 거에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약간 성격 유형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면에서도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해야 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섭취를 하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맞춤형 케어? 맞아. 그게 가능해지잖아.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 그렇지. 내가 전에 지워주세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는데 엄청 많은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 한의사 한 분을 찾아가서 완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너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우리 과목 중에 이제 한방 피부학이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또 한의학의 엄청 강점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되게 유명한 그 동상 치료하는 한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옛날에 뭐 히말라야 등산을 하다가 후배가 이제 발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치료하면서부터 이제 동상 치료에 들어가셨대. 근데 그 사진들도 막 있는데 되게 완전 진짜 추운 곳에서 이게 괴사로 진행이 되잖아. 근데 보통은 보통 병원에서 이제 하는 치료들은 그 괴사된 부위가 더 그 염증들이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절단을 하거든. 근데 절단을 하면 사실 발가락도 그렇고 예를 들면 코랑 이런 데가 동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코나 뭐 귀 이런 데가 사실 말이 쉽지 자르면 걸을 때도 힘들고 평생 남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한방치료는 그 부분을 재생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봐.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침치료를 하고 뭐 부항도 하고 사혈도 하고 그 괴사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오히려 자극을 하는 거야. 살아나게 오히려 자극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의사분 그분은 아예 이제 동상 쪽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계신데 보니까 거기서 뭐 소독 이런 것도 다 하시고 그 침을 엄청 많이 꽂아. 혹시 사진 봤어? 사진 뭐 안 봐. 그 사진을 찾아보면 사진 한번 보여줘. 동상 치료 한의사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사진 침을 진짜 많이 꽂아. 와. 왜냐면 그쪽에 있는 조직들을 다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을 저렇게 많이 꽂거든. 거의 선인장 수준이야.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걸 참아내면은 실제로 이제 재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넌 이거를 믿어?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서. 그러면 내가 또 인터넷에서 하나 다른 걸 본 게 침으로 우울증에 걸린 쥐를 치료한 사례를 봤는데 그건 가능해?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정말 많이 와. 이제 우리가 막 화나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기 막힌다 이러잖아. 그 기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기거든. 그리고 우리 화병 걸린다 이랬을 때 그 화도 불화인데 그거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가 응체되면은 기가 뭉쳐서 화가 된다라고 해. 그래서 그런 치료를 실제로 많이 하는데 나도 용민이가 이 질문을 준비하고 나서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어. 찾아보면서 이제 다른 한의사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이랬더니 친구들이 근데 쥐가 침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나은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지 입장에서 침이 진짜 엄청 클 거 아니야. 큰 걸 찔렀나? 그래서 왜냐면 보통 어. 우리가 쓰는 침은 20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cm, 음. 4cm 이렇거든. 그래서 쥐한테 진짜 크겠다 하고 나도 논문을 막 찾아봤지. 그랬더니 사실 찾아보면 쥐에 맞게 줄여놨더라고. 그치. 쥐한테 줄여놨어. 장침 꽂으면은 또 저 사진처럼 엄청 줄여놨어. 음. 그래서 그 논문에는 이제 경거, 그 다음에 곡천, 음곡, 중봉이라고 해가지고 그 혈자리에다가 자침을 하는데 그게 한의학에서는 이제 간 정격이라고 하는 혈자리들이거든. 거기다가 자침을 해서 이제 간을 좀 보호해주고 그런 치료를 한 거야. 근데 실제로 하고 나서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 검사.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이동하는 거리나 이런 거 확인을 했거든. 그랬더니 이동하는 거리도 36%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막 그 쥐가 특성이 원래 낯선 물체가 있으면은 그거에다가 막 관심을 보이면서 땅에 파묻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걸 공을 줬을 때 묻는지 안 묻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 침을 맞은 애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 묻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우울증이 개선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레틴 수용체의 활성도가 1.7배가 더 증가해서 이게 확실히 간이랑 우울증이랑 뭐 같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밝혀낸 논문이었어. 그럼 그 원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원리가 간 쪽을 맞아. 보통 그거를 하는 거예요. 맞아.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뭐 우울증 걸린 환자, 근데 우울증이라기보다 사실 화병에 더 가깝긴 하거든. 그래서 간화를 끈다고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약도 많이 처방을 하고 그런 침 치료는 자주 받을수록 사실은 더 효과가 좋아서 자주 내원하셔서 치료받게 하지. 그러면 다쳤을 때 침을 맞으면 낫는 이유가 뭐야? 정말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근데 이거는 난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 왜냐면 이게 그냥 나는 침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침 맞아본 적 있어? 내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거든. 안 맞아본 것 같아. 진짜? 침을 오늘 가져왔어야 했네. 아유. 그렇구나. 일단 침 치료로 개선을 시켜주는 건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어. 관문 조절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내장 반사 체표 이론. 내장 체표 반사 이론. 그다음에 이제 면역 물질이 분비되어 가지고 치료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통증 조절, 관문 조절 이론설은 이제 신경 세포가 통증을 이렇게 그러니까 통증을 전달하는데 거기다 침 자극을 해가지고 그걸 끊어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장 체표 반사 이론은 체표에 있는 혈자리들을 자극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그 간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체표에 있는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서 그 내장기를 조절을 한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체했을 때 등 두들기잖아. 그것도 이제 등 쪽에 소화 관련되어 있는 자율신경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쪽을 자극을 하는 거고. 시키는 거고. 그리고 면역 물질을 통해서 항염증 작용하는 거는 이제 침 자극을 하면 그쪽으로 면역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럼 한 원리가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거야? 세 가지. 침 치료의 원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고. 근데 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근골격계라고 했을 때 근육이 많이 뭉쳐 있거나 이런 걸 실제로 근막을 직접 자극하기도 하고 유착되어 있는 부위를 그 침으로 좀 이렇게 끊어내기도 하고 하는 좀 물리적인 것들도 있지. 그냥 아까 그러니까 너 말대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응, 굉장히 과학적인 그렇지. 그 원리가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옛날에 사실 과거에는 당연히 몰랐겠지? 음, 하지만 음, 그거를 나중에 음, 사람들이 계속 알아내는 거야. 응.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경혈도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런 거를 분석해 보면 음, 예를 들어 혈자리야. 음, 근데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승모근의 트리거 음, 포인트였고 이런 걸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음, 알았구나 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과학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해. 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거를 연구했을 때, 음, 과학이 뒷받침하는 음, 거지. 사실, 맞아. 그,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 그리고, 그치. 음, 음, 경험적인 음, 것도 아무래도 있을 어, 거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경험이나 그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너 이거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 했었는데, 맞아. 한약 먹을 때 음, 술 먹으면 안 되고, 음, 밀가루 먹으면 안 되고, 음, 왜 이렇게 잠깐, 다시 갈게. 한약 먹을 때 음, 술 먹으면 안 되고, 밀가루도 먹으면 안 되고, 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어, 진짜 음, 많이 음, 물어보는 질문이거든. 음, 그리고 음, 환자분들한테 이거는 한약 드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음, 때 환자분이 제가 그 조목탕 한 2주 동안 술 음, 약속이 너무 음, 많아가지고 한약을 못 먹겠어요. 이렇게 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 한약을 먹으면 음, 무조건 뭐 술 먹으면 안 돼, 커피 먹으면 안 돼, 음, 이렇게 끊어야 하는 것들이 엄청 많다고 음, 생각해. 예를 들면 뭐 진짜 무슨 라마단 금식기처럼 음, 모든 거를 다 절제를 하고 한약을 먹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아. 물론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안 먹고 한약만 먹으면 그게 순전히 100%다 흡수가 되니까 물론 좋지만 음, 진짜 최악의 경우는 약은 안 먹고 술만 먹는 거. 음, 예를 들면 약을 음, 약을 처방을 내가 받아왔는데 오늘은 술을 마시니까 약을 안 먹어야지. 음, 이게 진짜 제일 별로고. 음, 사실은 같이 복용해도 돼. 음, 오히려 약을 받아왔는데 안 먹는 것보다 약을 받아 먹고 술도 먹는 게 나 차라리. 음, 근데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내 약의 방향성이랑 음식의 방향성이 달라졌을 때. 예를 들면 불면증 환자라서 그 불면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한약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처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커피를 마셔. 당연히 안 음, 좋잖아. 예를 들면 뭐 내가 기분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음, 뭐 공황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어. 음, 그러면 신경계를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으니까 음, 그럼 커피라든지 음, 술 이런 음, 건 최대한 안 먹었으면 음, 좋겠거든. 음, 그런 마음에서 나도 복용법에 이제 체크를 하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열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 열성인 음식들이나 이런 건 최대한 좀 피했으면 매운 거나 이런 건 좀 피했으면 해서 체크를 하는 건데 꼭 먹으면 안 된다 음, 먹으면 뭐 부작용이 난다 이거 음. 절대 아니야. 그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있진 않아. 그러니까 부작용이 부작용 무조건 없어? 있는 것들도 있지. 있는 근데 그거 음, 부작용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아. 음, 그냥 그 사람의 상태에 음, 그 음, 음식을 먹었으면 안 좋다지 음, 한약과 합쳐져서 더 안 좋다는 아니야. 음.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피하라. 그치. 약 음, 효과를 떨어뜨리고 음, 약을 안 먹더라도 사실은 그 음식은 음, 피해라. 음. 어, 맞아. 그러면 한의사 윤서연이 추구하는 치료의 방향성, 음, 그거 한번 얘기해줘. 나는 음, 사실 요즘 진료가 정말 재밌거든. 음, 그러니까 그 환자를 치료할 때, 음, 뭐, 목이 아프다 하면은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왜 목이 아픈지, 어떻게 해야지 평생 목이 안 아플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사실은 요즘 사람들 점점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오는 경우도 많다. 음, 젊은 사람들은 막 일주일에 2번 와도 음, 사실 많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음, 많아. 그러면 그 2번의 그 사이의 생활이 음,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경과가 정말 달라지거든? 그러면 내가 막 얘기를 해줘. 예를 들면 뭐,
발목이 자꾸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이야. 그러면 혹시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 뭐 바깥으로 이렇게 거의 걷지 않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냐면 발이 실제로 외회전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거 같다. 뭐 아니면 또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뭐 5번씩 걷는데 한 번에 10,000보씩 걷는데 그러면 치료를 분명 했을 때는 당연히 좋겠지만 걸으면 다시 아플 거 아니야. 그럼 걸을 때 최대한 뭐 발 전체로 걷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런 걸 티칭을 하거든. 훨씬 빨리 좋아지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평생 걷는 방법을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평생 그쪽은 안 아프고 점점 더 강화가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야. 그러면 무릎이 아파. 완전 어르신 말고 좀 뭐 한 60대 이랬을 때 무릎이 아프면 그냥 보통 무릎만 치료 받으러 가잖아. 근데 그럼 나는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라고 스쿼트 이런 거 좀 하고 무릎을 주변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들을 좀 하세요. 이런 거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진짜 몸 정말 많이 써. 그래서 계속 건설업 해야 되고 몸 현장직이라서 몸을 자꾸 써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보해주는 약을 먹는 게 좋다. 왜냐면 몸에 이제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사실 안 다치거든. 몸 많이 썼을 때도 체형도 덜 틀어지고 맞아. 그래서 필요한 거 그렇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사실 정말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아픈 것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평생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그 사람이 계속 이 내 치료로 평생 약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요즘은 지향하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인을 파악을 하고 치료뿐만이 아니라 치료 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맞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을 하고 싶은 거네. 맞아. 그리고 어느 정도 겁주는 것도 있어. 뭐 일자목이 심해. 그러면은 나 지금은 뭐 근육통 뻐근하다 정도지만 나중에 디스크가 올 수 있다. 근데 그걸 유의를 해야지 조심을 하게 되거든. 그리고 팩트긴 팩트니까 계속 안 팩트지. 좋아지면 맞아. 디스크가 올 수도 있는 건 맞아. 맞으니까. 맞아.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뭐야? 한의사로서 치료하고 이렇게 방향성은 이제 알겠는데 이제 너가 더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나는 정말 이제 솔직히는 난 한의학이 정말 좋거든. 정말 좋고 진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봤을 때 뭔가 영향력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알리고 싶은 게 진짜 큰 것 같아. 한의학이 이렇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 운동하는 곳에서도 막 침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아봤대 평생. 지금 어디서 운동하고 있지? 나 잠실에 F45라는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회원분들 중에 자기는 한 번도 침을 맞아본 적이 없대. 왠지 무섭잖아. 뭐 침 아플 것 같고 왠지 무섭고 그런 올드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근데 나랑 같이 운동하는 애가 저렇게 막 잘 웃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한의사야? 근데 또 뭔가 자기 어디 아프다 했더니 뭐가 문제예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해줘. 그럼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한의학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 그럼 이제 내가 일 안 하는 날에 막 다른 한의원 가서 치료받고 막 이래. 그런 걸 보면 난 되게 뿌듯하더라. 그래서 일단 알리고 싶은 게 진짜 큰 거 같고, 그리고 그런 거에 약간 일환으로 뭐 한방 관련한 뭔가 좀 더 알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도 뭐 기회가 된다면 하면 좋겠지. 너가 재밌는 게 그런 거 같아. MG 한의사 느낌이 나서 운동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엄청 나이 드신 한 80대 되는 한의사분이 침 맞으러 와라 이러면은
나도 더 쫄 것 같거든. 음, 근데 이제 나처럼 운동도 하는 친구고, 뭐 영양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에 관심이 어, 있는 친구가 한의사고, 그런 친구가 침을 맞으러 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오픈 마인드로 갈 것 같아. 그치, 맞지. 어. 맞아. 그럼 너 아까 이제 응, 체질을 나누는 그 방법들이 좀 몇 가지 있다 응, 했는데 내가 요전에 너한테 그 설문지도 보내주고 맞아. 했잖아. 그럼 내 그 체질은 뭔 것 같아? 체질은, 아 이거 아씨 이게 사람들이 알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좀 뭐 왜? 너무 까발려지는 느낌이잖아. 그래? 근데 뭐 음, 어쨌든 한번 체질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음,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음, 체질이, 음, 사상 체질이 음, 있고, 음, 사실, 사상 의학이 음, 있고, 그래서 사상방이라는 게 있어. 음, 사상의학에서 이런 사람이 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약을 음, 쓴다. 음, 이런 식으로 음, 약간 로직이 짜여 있거든. 근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한식, 중식, 양식, 음, 일식처럼 또 이런 학파들이 나눠져 있어. 근데 난 사실 사상방은 음, 많이 쓰지 않나. 아, 너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원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음, 땐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음, 배우거든. 뭐 한 번 소음이는 평생 소음인이다. 약간 음,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냥 사실 그 설문지랑 이런 것만 보고 이 사람이 이거라서 이렇게 음, 쓴다.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리스크가 큰 것 음, 같기도 음, 하고 음, 내가 공부가 부족한 걸 음, 수도 음, 물론 음, 있지만 음, 그래서 난 그건 별로 사실 선호하지 음, 않고 음, 그냥 그 사람이 지금 부족한 거 음.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뭐를 채워주면 이 사람이 괜찮아질까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음. 편이야. 그럼 음. 나한테 지금 필요한 약이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 한의학에서는 음, 문진표 음, 설문지처럼 해서 음, 문진하는 거. 음, 그 다음에 맥진 음, 맥을 보는 거. 음, 그 다음에 설진 혀를 보는 거. 음. 근데 혀는 좀 민망할 수 너 있잖아. 그때 봤잖아. 그러면은 그때 봤지. 문진표랑 설진이랑 맥도 봤네. 아, 근데 맥은 어. 그때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달라져서 맥은 다시 봐야 되고, 어. 사실은 설진도 다시 봐야 아, 되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하고. 어,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줄 순 어, 없으니까, 어. 설진은, 그럼 응. 내가 보내준 게 문진표지. 그건 문진표. 그러면 그거 위주로 약을 처방한다면 나한테 뭐가 그거 필요할 것 같아? 예제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약간 개인정보 유출이라, 괜찮아. 내가 괜찮아. 괜찮으면 괜찮은 거잖아. 그지?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어, 불안하고 화가 많아. 뭐. 그래서 사실 문진표상에서는 되게 음, 소양인 음, 같았거든. 음, 응. 근데, 음, 사실 소양인 같아. 내가 음, 느끼기엔. 그래서, 근데 뭐 소양인을 떠나서, 음, 그리고 또 찬물도 좋아하고, 음, 더위를 많이 타고, 음, 그치? 음, 이런 것들이 열이 많은 음, 거거든? 근데, 그런 열이 많이 뭉쳐서 화가 돼서, 그 음. 간화를 꺼주는 그런 약을 쓸 아, 것 같아. 아, 그런 약을 써줘야지 음, 훨씬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야 될까? 음. 음. 그럼 나는 녹용은 안 맞아? 노- 노, 어, 녹용은 안 맞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에서는 먹는 게 좋을까, 안 먹는 게 좋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체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음, 체력이 좋진 않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맥 한 번만 아, 볼까? 그래. 내가 이제 물론 사람들마다 음, 처방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 음, 나는 이쪽도 나는 녹용을 만약 먹겠다
좀 체력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녹용을 처방을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일단 그 간화부터 풀어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맥에서는 약간 현맥이라 그래서 팽팽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맥이 뜨거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끄는 걸 먼저 해도 사실 충분히 편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내가 뭐 많이 근성장을 이뤄내고 많이 중요하거든. 체력이 근데 일단 몸이 편해지면 운동할 때 중량도 더 늘어나고 훨씬 수행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지금 녹용을 꼭 먹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빨리 체력도 좋아지고 하고 싶다 하면은 먹으라고 하겠지. 근육이 잘 안 커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근육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 그거는 아닌데 농담이고 그러면 그 나한테 맞는 한약재를 지금 얘기를 해줄 수 있어? 한약재? 아니 한약재라든지 나한테 필요한 정확한 케어? 보통은 이제 한약재를 한 가지만 먹지는 않고 근데 뭐 먹겠다 하면은 치자? 치자 알아? 몰라. 치자라는 한약재가 있어. 그런 거를 뭐 달여서 먹는다든지 그건 아니면 어떤 효능이 있어? 그게 이제 그 심의 열 꺼주는 열 꺼주는 약재거든. 저렇게 생겼어. 그래서 좀 마음에 이런 번조한 거를 꺼주는 약재라서 치자 이런 거 차로 해서 마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탕은 내가 말한다고 해도 어차피 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거는 한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 말고는 사실은 좀 유산소나 이런 거 좀 열을 흐트러줄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게 좋지. 그런 거나 아니면 박하차 이런 것도 좋아. 그러면 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 지금 내 상황에서? 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아까 그 쥐처럼 아 그래. 쥐처럼 침치료 받는 거. 그 다음에 단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가슴 쪽에 있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쪽에 부항도 많이 하거든. 아 진짜? 거기는 열을 많이 꺼준다라는 개념으로 부항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너가 말한 거 있잖아.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 운동 퍼포먼스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 거에 나도 되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항상 내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나 스트레스나 이런. 맞아. 그러니까 그것만 좀 줄여줘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해서 근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진짜 재밌어. 예를 들면 한의학이 이제 나는 그냥 쉽게 근육이 안 붙어요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의 내부를 살펴보는 거지. 내면을. 어떤 게 진짜 부족하고 어떤 걸 진짜 해결해 줘야 이 사람이 편해질까. 이거를 보는 게 진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 아무튼 너랑 그 한의학 얘기를 하면 되게 그 한의학이 엄청 깊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 맞아. 나도 그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젊은 분들이 한의학을 약간 좀 실체가 없고 좀 미신같이 물론 이제 잘 안 알고 잘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진짜 많이 가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안 가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 근데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열심히 네. 그거잖아. 우리 같이 열심히. MG 한의사 윤서연? 맞지? MG 한의사 윤서연. 한의학을 트렌드로 이끈다. 그게 진짜 노력하고 있지. 사실 오늘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일부 뭔가 한의사 분들한테는 좀 신뢰가 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MG 한의사의 관점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개인적인 견해도 있고. 개인적인 견해도 물론 있고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오케이.